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 기능사입니다. 2024년 1회 CBT 기출문제 후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위 생산지가 뭐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보다 생산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토양들을 저위 생산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량을 어떻게 할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수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습지화한다. 우리가 습지화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 토양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죠. 지하수를 높인다. 그러니까 지하의 물을 높이는 건데 습지화한다고 우리가 토양이 개량되진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배수가 불량한 거에는 명거, 폐수, 암거, 폐수 이런 시설을 해줘야겠죠. 자, 명거는 기울기, 암거는 파이프 시설입니다. 자, 물리성 개선하기 위해서 깊이가리, 경운 우리가 심경이라고 하고 심토 파쇄, 깊은 토양을 좀 약간 부셔주는 거. 유효 토심을 위해서 인근의 우량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좋은 토양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답은 우리가 4번. 자, 그 다음에 32번 노후화답을 이렇게 계량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노후화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층토에 용탈 집적돼서 우리가 작토층, 작물 재배하는 토층에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황상근 비료를 시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무황상근 비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외에도 사실 보시면은 이제 추비 아니면은 조기 빨리 재배하거나 저항성 부소, 이게 황화수소가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맞는 게, 가장 알맞은 게 이제 3번 무황상근 비료 시비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에 3번 토양이 산성호가 됐어요. 그럼 pH 숫자가 낮은 거죠. 그래서 산성호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알루미늄 독성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래서 산성화의 이게 H라는 수소 이온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까지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질산화의 작용이 증가한다. 우리가 감소하죠. 그래서 질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 작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질산화가 이제 줄어들고 토양물의 미생물의 활동도 감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토양 인산의 유효도도 감소하는 그런 특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량종자, 우수한 종자죠. 이것에 대한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전적으로 순수한 거. 그러니까 내가 종자를 샀어요. 그럼 우량종자면 우량종자의 품종만 있어야 돼요. 또 발화율도 높고 병충해 감염되면 안 되겠죠? 답은 3번. 겉으로 봤을 때도 깔끔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형 종자라고 있거든요. 이형 종자는 다른 형태의 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형 종자가 섞이지 않아야 전반적으로 순수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자, 35번 토양의 단면 OABCR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OABCR 맨 위에는 O층, 그 다음에는 A층, 그 다음에 B층, 그 다음에 C층, R층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C층 이것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것은 모재층이고요. 이런 것들은 토양의 물질의 근원이 되는데 유기물 함량은 적어요. 그래서 토양 생성의 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층은 유기물, 그리고 A는 용탈층, 그리고 B는 집적층, 그리고 C는 모재층, 그리고 R은 암반층, 유용, 진모, 암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유기물이 풍박 집적되었다. 이거는 유기물층의 5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36번. 자, 이건 너무 쉬운데 은근 헷갈리는 거예요. 작물 재배 적당한 사토의 그런 함량은 사토의 점토 함량. 이렇게 고쳐주세요. 점토 함량. 이거 12.5. 보통 이제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 거고 양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25에서 37.5. 요게 좀 많이 나오고 사토의 점토. 점에 이거 미음 바꿔주세요. 점토. 자,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피자식물. 어떤 거죠? 같은 말로 속씨식물. 따라해 볼까요? 속씨식물. 그래서 씨가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중복 수정에 대한 거. 배와 배유. 그래서 이것도 거의 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는 웅액과 난해, 배유는 융액과 극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38번. 바빌로프. 몇
때에 작물 기원 중심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종류 8가지가 있었는데 딱 이렇게 보셔도 호주는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첫 번째, 인도,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근동, 지중해 연안, 에티오피아, 멕시코, 남미 안 됐을 때. 그래서 남미 쪽에 있던 게 감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만 보고 가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9번. 점토 광물의 양이온 치환 용량, 같은 말로 양이온이 잘 교환되는, 플러스 이온이 잘 교환되는 크기로 큰 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올리나이트가 가장 낮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9번에 답은 1번 버미큘라이트, 모모릴라이트, 일라이트, 카올리나이트.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올리나이트가 좀 많아서 좀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40번. 이건 계산 문제인데요. 용적 밀도 1.2, 그 다음에 깊이 10, 면적 10R.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10R가 10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곱 센티미터로 하면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0cm.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센티미터로 맞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입니다. 2번. 120톤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맞았고 답이 2번 골라주세요. 그다음에 41번 종자 표본의 발화율은 80%, 순도가 90%예요. 증가, 즉 용가, 총체적인 특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바로 증가 여기 있습니다. 청결률, 그 다음에 이걸 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발화율 곱하기 두 개 해준 다음에 나누기 100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쉽게 72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3번 PLS. 이거 되게 중요한, 국가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거죠. 파스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이거에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허용 기준 목록 제도예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제도. 그리고 0.01 ppm,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 4번은 무농약 제도에 대한 거예요. 알았죠? 답은 4번이 아닙니다. 자, 콩과이면서 사료 작물이에요. 그래서 콩과이면서 사료로 쓰이는 거 4번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유채는 무슨 과죠? 배추과예요. 배추과. 그리고 호밀과 기리는 화봉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44번 잡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 수수, 기장. 녹두는 이제 콩과죠.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동부 좀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팥 요거 헷갈리고, 그다음에 피 이게 잡곡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변은 쉽게 미국으로 외우실 수 있는데 보리, 밀, 호밀, 귀리, 라이 밀만 이제 추가적으로 육종한 거고요. 콩콩콩, 두두두 끝나는 건데 동부랑 팥 요거 헷갈려요. 카사바, 아프리카에 있는 카사바는 서류입니다. 요거는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자, 45번. 자, 생력 재배에 대한 거죠. 농업의 노동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계 무조건 써야 되고요. 농작업도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물론 친환경적으로는 좋지만 농업 노동 부담 효과를 줄이려면 이건 생력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46번. 산성 토양에 강하여 잘 자라는 작물로 짝지어진 것은. 작물 이렇게 고쳐주세요. 작물. 산성 토양에 강하여 잘 자라는 작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여러분 산성 토양이 강하다. 이건 무슨 성물이죠? 내산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산성 작물 좀 보고 가시면 벼, 귀리, 루핀, 토란, 아마, 기장, 땅콩, 감자, 본무, 호밀, 수박, 철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데 또 메밀, 당근, 옥수수, 목화, 오이, 포도, 수박, 딸기, 토마토, 밀, 조, 고구마, 배치, 담배 이렇게 보시고, 좀 아닌 것들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은 양배추 같은 거 있죠. 양배추. 그리고 이제 양파 같은 거,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1번. 자, 철쭉. 대표적인 내산성 작물이에요. 산성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겨자 같은 경우도 헷갈리시는데, 겨자 같은 것도 이제 내산성이 약한데 겨자를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자를. 자, 산성토양이 강한 거는 수박으로 고쳐주세요. 겨자는 산성토양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거 위주로 생각해서 답은 1번. 철쭉 꼭 기억해 주시고 수박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알팔파, 자운형, 콩, 여기까지 바로 이제 우리가 콩가작물이죠.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 이렇게 강한 거랑 약한 거, 그거부터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47번 대표적인 중일성 작물은 중일성 하면 같은 말로 써주셔야 돼요. 중성 작물, 일성 이렇게 일성 골라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47번은 2번 당근입니다. 그럼 온 김에 우리가 이제 중일성, 중성 같이 보고 갈까요?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딱 끊어주세요. 이거 무슨 채소죠? 과채류죠. 그리고 당근, 강낭콩, 장미, 해바라기, 펜지, 튤립 이런 것들도 같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래서 47번의 답은 우리가 2번 당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48번. 자, 이거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조생종, 좀 빨리 수확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40에서 45일, 그리고 중생종, 그냥 중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45에서 50, 그리고 만생종이면 좀 느리게,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관할 수 있는 50에서 55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번 시설용 온실 지을 때 철제 파이프 표준 규격은 약 25mm입니다. 25mm 기록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법 이것이 제정된 그 시기가 바로 1997년 친환경 농업 인증제도에 생각하면 기억하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1994년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1997년. 그래 대단한 그 시기였죠. 자, 다음 중 조사료를 주로 섭취하는 가축은 자, 산양이 주로 조사료를 섭취합니다. 산양, 반추동물 우리가 이제 조사료에 섭취하게 뛰어난 소화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산양이 이제 대표적인 조사료를 섭취하는 가축입니다. 닭, 그다음에 돼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52번 품종의 퇴화 원인 종자가 뇌또또니 퇴화됐어요. 세 가지 분류를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전적으로 어떤 다른 품종이 돌연 변이가 들어오거나 새롭게 교잡되거나 이 다른 형태의 품종이 혼입되고 아니면 생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물이 자라가는데 생명의 이치가 환경적으로 아니면은 그 재배하는 조건이 안 좋거나 그리고 병리적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거예요. 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인기, 잉태였다, 잉태.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굉장히 생식생진기 중 예민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감수분열해서 벼의 수정태세를 갖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후의 한해, 냉해, 수해 이런 것들의 반응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해서 데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3번에 1번. 자, 그리고 유기농산물 인증기간 이거 너무 쉬운 거죠.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자, 핵과류에 속하는 작물은 안에 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숭아. 아마 비파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비파는 인과류입니다. 자, 은행은 어디예요? 갑과류, 즉 견과류. 한라봉은 준인과류에 속합니다. 56번 식용 감자 주로 그냥 감자 자체를 먹는 게 식용 감자예요. 그래서 식용 감자와 고구마의 저장 온도는 자, 우리가 큐어링 온도랑 저장 온도랑 헷갈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큐어링 온도랑 이렇게 헷갈리면 식용 저장하는 건 말 그대로 저온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감자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높죠. 12에서 15도. 답은 56번에 2번. 자, 그리고 57번 유기농산물 인증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최소 3년 이상의 화학비료 무사용. 그렇죠. 화학비료 쓰면 안 되죠. 유기농산물이니까요.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유기농업 실시 5년 이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재배지 토양 내 화학물질 잔류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인증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굉장히 유기농산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계신 거죠. 자, 다음 중 TDN 이 가축에 대한 TDN 요구량이 가장 높은 것은 작물 그 가축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58번에 1번 젖소가 TDN 요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가소와 영양소의 총량을 표시한 게 TDN입니다. 그 사료의 에너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영양 요구량의 설정 기준이고 조단백질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작물의 그런 것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가축에게 매칭해서 줘야 되는 거죠. 자,
59번입니다. 59번. 자, 기본 식물. 되게 중요하죠. 이거 6종의 그런 순서. 우리가 작물의 종자를 이것들을 어떤 관계로 순서를 만드냐.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줄 거냐 했을 때 6종과가 처음 키우는 게 기본 식물. 그다음에 원원종, 원종, 보급종. 보급종을 이제 소비자, 즉 농민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59번, 2번. 기본 식물의 설명으로는 품종이 특성이 가장 잘 보존된 그런 식물이다. 이게 가장 제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마 다른 것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기본 식물이 최초에 이제 육종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60번 노후화답의 개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수를 촉진한다, 객토를 실시한다, 경운의 수를 늘린다, 관계량을 줄인다. 뭐 여러 가지가 헷갈리지만 객토 요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객토를 실시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유기물 시용하시고 이거 되게 좋죠. 물 관리를 하고 토양 계량제를 넣어줘서 노후화답을 개선합니다.